우발 상황 대응 방법 3입니다. 자, 방어 및 방호, 즉 방비의 형성입니다. 자, 이 방비의 형성은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대상자 주변의 근접 경원이 경고와 동시에 대상자 보호를 해서 방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누군가가 했겠죠. 경고를 누군가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경원, 즉 대상 주변의 근접 경원이 방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인적 방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위해를 입지 않도록 둘러싸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경호학 원칙 중에 방어 경호의 원칙, 자기 희생 원칙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방비 형성의 방법입니다. 자, 기억. 공격을 받았을 때는 공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의 경원이 대응, 대적, 체포하고 다른 경원들은 비상대응으로 병행해서 대상자를 보호한다. 자, 이거는 대적과 보호를 같이 정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사실은 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비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격자와 매우 가까운 경원이 있다면 그 사람만 공격자를 대적 체포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안 된다면 체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 체포를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자 보호가 우선이죠. 대상자 보호 1번, 그 다음에 대적 체포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원들 위협에 대응하고 다른 경원을 지원할 때도 대상자를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8.15 행사 때, 74년 8.15 행사 때 유경수 여사를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뒀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대적 체포 제압에 집중하다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적 방벽 효과의 원리를 한번 정해 봐야 됩니다. 이건 배웠습니다. 자, 인적 방벽과 자연적 방벽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경원이 자신의 신체로 대상자를 둘러싸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의한 방벽이 형성된다. 그런 점에서 자연적 방벽 효과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수평적 방벽 효과, 수익적 방벽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화면이 조금 작아졌네요. 자, 수평적 방벽 효과는 평지나 개활지에서는 공격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경원은 공격자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벽 효과가 커진다. 자, 설명했었죠. 자, 이게 공격자로 칩시다. 자, 이 골키퍼가 만일 앞으로 경원을 생각해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여기 좀 골키퍼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몸이 가려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수평적 방벽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만일 대상자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골키퍼가 이 경원으로 가정하면, 그러니까 공격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 경원이 공격자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벽 효과는 커집니다. 그러나 공격자 위치를 모른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경우에는 이 경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공격자 여기 있죠. 공격자가 여기 나타날지 여기 나타날지 모른다 하면 경원이 여기 있는 거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경호 대상자로 치면 경호는 이 대상자 주변에 어디서 여기 나타나도 여기서 착 바로 가도 막을 수 있고 여기 나타나도 이쪽에서 약간 옮겨도 막을 수 있죠. 방벽을 행사할 수 있죠. 위치를 모를 때는 당연히 대상자와 경원이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벽 효과는 커집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이동하고 공격자 위치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공격자 위치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경원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어떨 때는 대상자 가까이, 어떨 때는 공격자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게 수평적 방벽 효과입니다. 자, 수직적 방벽 효과는 고층 건물에 공격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일에 대상자와 경원이 가까이 있다면 대상자가 멀리 떨어진 경원보다는 더 높은 수직적 방벽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 동일한 원리로 같은 상황에서도 키가 큰 경원이 키가 작은 경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직적 방벽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 상황 발생 시의 경원은 절대로 무릎을 굽히거나 몸을 움츠리면 안 됩니다. 이걸 무릎을 굽히거나 몸을 움츠리면 수직적 방벽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거 캐나다 대통령 경호 차량이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상 케네디 대통령이 있죠. 자, 지금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뒤쪽에 건물 6층에서 저격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사람이 경호원인데 오토바이 조종, 이 사람이 이 대상자 가까이 만일에 붙어 있었다면 저격하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를 들면 경호원과 대상자가 만일 가까이 붙어 있다면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는 수직적 방벽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말입니다. 이게 대상자가 가까이 있는 경원이 더 높은 수익적 방비 효과를 제공한다. 그리고 만약에 키가 더 크다면 키가 큰 경원이 여기 대상자 옆에 서서 걸어갔다거나 뭐 말을 타고 걸어갔다거나 옆에 문에 서 있었다면 저게 힘들었겠죠. 이게 수익적 방비 효과입니다. 인적 방비 효과 원리죠. 자, 케네디 대통령이 차를 지나갈 때 EDS 이렇게 위에서 6층에서 제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체위 확장 원칙 또는 신체 확장 원칙입니다. 이것도 공부했죠. 상황 발생 시의 경우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확장 노출시켜서 방벽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핸드볼 골키퍼가 골을 막을 때 자기 팔다리를 사주를 쫙 뻗죠. 몸을 최대한 키우잖아요. 골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죠. 체를 확장하면. 부풀리면 말이죠. 팔을 뻗고 다리를 뻗으면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와 경원과 공격자가 일직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어 방법입니다. 또 경원은 키와 체격이 많이 크다면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덩치가 크면은 체위 확장 원칙에서 방벽 효과도 우수해지는 거죠. 이게 체위 확장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방어 대응입니다. 방어 대응에는 세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함몰형 대응과 방어적 원형 대응과 대피 대응인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자, 먼저 함몰형 대응입니다. 함몰. 케이브인이죠. 케이브는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 뭔가 폭발하면 이게 구멍이 파는 거예요. 구덩이가 함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류탄 등과 같은 폭발물, 폭발성 화기형 공격을 받을 때 쓰는 대응이 함몰형 대응입니다. 주로 경원수가 부족하고 조용한 상황에서 급하게 우발상이 발생했다. 갑자기 수류탄 터졌다. 폭발물 터졌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경호원들이 자신의 몸으로 대상자를 엄호하고 대상자는 신속한 현장 이탈이 가능하도록 대응을 해서 약간 쪼그려 앉는 자세. 약간 쪼그려 앉는 자세죠. 자, 수류탄이 만 여기 있다고 폭발하면 폭탄이 이렇게 비산하겠죠. 여기 폭발하면. 그러면 경호 대상자 여기 있다면 경호원들이 눌러가지고 약간 쪼그려 앉는 상태로 해가지고 비산파편을 맞으면서 현장 이탈을 위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약간 쪼그려 앉다 대상자는 이런 뜻입니다. 방어적 원형 대응은 디펜시브 서클이죠. 그러니까 서클은 원이죠. 원형을 만든다는 거죠. 방어 대응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총기 공격이 있을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위해의 징후가 현재할 때 이럴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군중 속에 갇히게 돼서 최소 안전구역 확보를 실패했을 때 방어적 원형 대응을 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최초 공격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한 후에 대피를 위해서 대상자가 체위를 낮춘 채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면서 사방에서 밀착 대응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원들 좌측 경호원, 본인 경호원이 뭐 서너 명 된다고 치면 좌측 경호원에 자기 왼쪽에 있는 경호원의 허리띠를 잡고 서로 인의 고리를 장막을 형성합니다. 인의 장막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 현장 이탈을 위한 대응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경호 대상자 중심으로 완전히 밀착한 대응입니다. 밀착 대응. 거의 뭐 경호와 대상자와 경호원이 한 10cm, 20cm밖에 안 떨어진 그런 대응, 방어적 원형 대응입니다. 자, 총기 공격, 위해 징후가 현저하다, 밀착 대응으로 신속한 현장 이탈을 위한 대응입니다. 대피 대응입니다. 자, 이거는 우발 상황 발생 시의 상황의 종류와 여건에 따라서 위 두 가지 대응을 먼저 형성한 후에 제2의 공격으로부터 대상자를 안전하게 이탈시키기 위한, 아까 두 대응은 일단 보호를 한 거고, 요거는 대피 이동하기 위한 대응입니다. 하는 대응입니다. 형태는 방어적 원형 대응과 형태는 동일한데 최소 3, 4명의 경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방 경호원은 대피로를 결정하고 전방 경계와 진로 개척을 하고, 자, 측방 경호원은 대상자의 머리를 낮추게 하면서 허리띠를 잡거나 신체 일부를 감싸고 좌우 균형을 유지하면서 끌다시피 비상 통로를 이동시킵니다. 측방 경호원이 해야 될 이겁니다. 머리, 허리띠, 신체 일부. 후미 경호는 대상자의 등과 엉덩이 뒤에 붙었죠. 부분을 몸으로 감싸고 대상자가 원형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고 뒤를 밀면서 신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방과 측방, 후미 경호원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만일에 3명이라면 3명이고 4명이라면 전방 하나, 후미 하나, 측방 둘입니다. 그래서 이 대피 대응일 때는 체위를 최대한 확장하면 안 되고 체위를 최대한 움츠려 가지고, 또 공부에 없어요. 대상자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움츠려야 되기 때문에
체일 확장하면 되지 않는다. 체일 확장 원칙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피 대행 때는. 아시겠죠? 자, 신속히 이동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발 상황 시 고려 사항입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대상자와 범인의 거리 중요하죠. 가까운지 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압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경호원과 범인의 거리 이거 마찬가지죠. 그죠? 제압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우발 상황의 종류 총기냐 수류탄이냐. 그렇죠? 대응에 소요된 시간, 방어와 대피에 소요된 시간이죠. 비상 대피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죠? 행사장 참석 인원의 성격과 수, 군중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봐야 됩니다. 방어적 원형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겠죠. 우발 상황이 발생한 주변 상황,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개활지인지 폐쇄적인 공간인지, 방호 및 대피 대책에 참여 가능한 경호원의 숫자에 따라서 밀집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개방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방어적 원형 대응을 할 수도 있고 함몰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범인 제압을 위한 무기의 종류와 수량은 관계없습니다. 우발 상황은 방호와 대피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인 제압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다 돼가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